자, 안녕하세요. 업사이클 리서치 오신 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3월 4일부터 우리가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대체 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되고 모든 종목이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들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는지 하나 여러 가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체 거래소. 네. 요게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들 뭐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뭐 일단은 대체 거래소가 뭐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과 뭐가 좀 다른지, 그리고 또 몇 개의 종목이 거래가 되는지, 또 거래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아, 네. 거래 이 방식도 정도만 조금 좀 알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이제는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대체 거래소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했을 때는 증권사만 선택을 하면 되죠. 뭐 삼성증권이든 대신증권이든 키움증권이든 증권사 선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권사만 다를 뿐이지 9시 땡 하고 3시 30분까지 땡 시작하고 땡은 똑같죠. 네. 그리고 시간의 시간 거래가 또 열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매매를 한다라면 대체 거래소란 건 뭐냐면 요 증권사에서 기존의 KRX 증권사에서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거에 별도의 시장이 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마트가 있었던 게 점유하고 있었던 게 네. 새롭게 뭐 그 까르푸라든지 뭐 홈플러스나 코스트코가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가 들어와가지고 코스트코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쌉니다. 음. 뭐 더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예 그 대체 거래소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아침 8시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은 밤 8시에 끝나요. 근데 3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는 애프터 마켓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시간 자체가 8시부터 밤 8시까지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사실은 9시에 매매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출근이 보통 9시고 또 업무 바로, 시작이 9시니까. 9시 업무가 9시부터 회의하고 뭐 하는데 그럼 몰래 화장실 가서 뭐 그죠? 네. 음.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퇴근도 네. 뒤늦게 하는데 그때 업무 시간에 주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느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가격이 다릅니다. 어떤 가격이 다른 거죠? 동일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오늘 만약에 뭐 57,000원에 마감을 했다. 근데 대체거래소에서는 57,500원에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56,500원, 56,500원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동일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뭐 이제 마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기존 시장에 장이 네. 마감한 이후에 막 공시가 뜨거나 막 이런 것들 뜰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떴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기서 얘기라고. 반영되면서 더 빠르게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하한가는 똑같지만 네네. 이 시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장중에도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5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대체 거래소에서는 55,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고 57,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경과되다 보면 약간 이제 5,000원 줄어들겠지만 완전 다른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설명해 드린다면 네. 우리가 이제 코인 거래소가 똑같은 코인이지만 가격은 다릅니다. 여기 제가 두 개 창을 띄워 드릴게요. 하나는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는 업비트. 업비트입니다. 그러면 같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인데 빗썸에 있는 건 업비트에 있는 거 보면은 1억 2,600만 원. 네. 1억 2,615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걸 보시면 옆에 이제 그 빗썸에 있는 걸 보신다라면 1억 2,600만 원 조금 다르죠. 한 10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살짝 다르네요. 네, 살짝 다르잖아요. 가격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조금. 예, 동일한 비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다. 대체 거래소가 기존의 주식 거래소하고 다르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더 싸니까 여기서 사야지, 여긴 또 비싸니까 여기서 팔아야지 하는 거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거 호가가 엄청나게 뭐 몇 맛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약간 가격이 다르고 또 거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어떤 외부 변수에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인이 또 이제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한국에서 그래서 김치 네, 프리미엄 그치, 해서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 그 자동 시스템 막 이런 네. 것들로 해서 여기서 싸게 사갖고 후딱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는 막 이런 것들 많이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금 네. 가격도 네. 약간 차이가 있고 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도 또, 있고 또 금도 지금은 좀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으로 네. 구매해서 사면 아, 온누리 상품권이 우리가 할인되니까. 할인해서 그 네, 상품권을 네, 사지만 똑같은 돈이서 사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네. 또 시간이 또 점점 지날수록 그런 차이는 걸, 많이 차이를 맞춰지겠죠. 이용해서 차익을 먹기의 어떤 시스템보다는 그렇게 일단은, 하긴 어려울 거고 네.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네, 직장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네. 자영업자분들이 대응할 수 없는 시간대, 기존의 거래 시간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시간인 9시 이전 8시부터 그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저녁 8시까지에 해서 장 마감 이후 퇴근 6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판단해 볼 수 있는 일단 그 시간이 있긴 있으니까 그죠. 이제 장중에 어떤 뭐 뭔가를 할 수는 없고 뭐 단타 매매나 네. 이런 매매 형식은 좀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매매 방식은 또 거기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도 장중 매매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악재 호재 이런 거 나오면 네. 거기서 얼른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쵸.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호가 종류가 좀 다양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거래소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딱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걸어놔도 매도하는 사람이 1,100원에 걸면은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 사이에 그럼 100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가 그 50원이 나오거나 이게 해줘야지 거래가 되거나 하잖아요. 물론 이게 그 시간은 엄청 차이가 아니지만 네. 근데 이거는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증권사 가격을 그 대체거래소에서 중간에 호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주다 보니까 만약에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우선 매도 호가는 1,100원이고 최우선 매수 호가는 10,000원이면 100원 갭이 있잖아요. 네. 그 갭에 50원의 호가를 넣어줘요. 넣어주고 이게 이제 줄어들면은 요게 맞춰지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 가격 조정자가 좀 있다라는 중간 가격 조정자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게 100원 차이니까 얼마 안 느껴지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 보면은 가끔 호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100원인데 뭐 1,050원 이렇게 해서 50원 호가면 되게 큰 호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스탑 지정 호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거래소는 내가 지금 10,000원이면 11,000원에 매도하고 싶으면 11,000원에 걸어 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일정 지정 가격의 주문을 매도를 걸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 예상하는 가격 이상에 왔을 때 혹은 이하에 왔을 때 그 밑에서 내가 매수한다 혹은 그 위에서 매도한다라는 걸 한 번 더 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1,500원에 지금 예를 들어 주식이 12,000원인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네. 것처럼 12,000원인데 13,500원에 매수를 주문을 넣는 것과 13,500원에 주문을 넣을 수가 없잖아 아예. 네. 매수 자체는 12,000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 12,000원이면 근데 이거를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딱 추세를 봤을 때 여기 돌파하면 난 사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돌파해서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돌파를 확인하고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13,000원 돌파하면 13,500원에 난 그때 주문을 넣겠다. 음. 할 수가 이렇게 전략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음. 매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새로운 이렇게 매수 매도 스탑 지정 호가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전략을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은 거래량, 거래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아하.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면 처음에는 이제 3월 4일에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10개 종목 한 그 10거래일 동안은 10일 동안은 10개 종목만 이제 매매가 됩니다. 롯데쇼핑, 뭐 제일기획, 코오롱 인더스트리, LGU 플러스, S51, 코스피는 네. 그리고 코스닥은 골프존, 동국제약, SFA,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이렇게 10개 종목이 매매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3주차가 되면 110개로 늘어나요. 오. 그리고 4주차가 되면 350개. 대형주 대형주도 확대. 네. 확대죠. 그리고 5주차가 되면 이제 800개. 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때부터는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네. 첫 번째 부터 거래를 될것 같은데? 왠지 제 시가총액 큰 놈들부터 네. 풀 것 같은데 되려 반대네요. 네, 왜냐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장마다 가격 차이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너무 거래가 몰리게 되면 서버가 이거 감당을 못할 수 있으니까 아. 처음에 희한하게 처음에는 약간 인기 없는 종목들로 해놓고 자기네들도 이제 실전이 실전을 해봐야 시작이니까 되니까. 그걸 한번 네. 해보면서 오류가 그쵸. 있나 왜냐면 없나 이거는 확인하면서 가겠다. 동거래 되는 건데 음.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못 거래됐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수만 명을.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는 거래량이 좀 적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 위주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맞춰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5주차가 넘어가면 네. 거의 상당 부분의 종목이 매매가 되겠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니까 매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대체거래소가 3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이제 밤 8시까지 12시간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한 시장이 열립니다. 다만 이게 처음부터 모든 종목이 가능한 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코스피 5종목, 코스닥 5종목에서 10종목 시작했다가 점차 늘려가는 이제 방향이고 저희도 이제 이것이 실제 진행이 되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또 새롭게 알게 되는 혹은 이런 전략이 먹히겠구나 네. 이런 것도 좋은 이야기들 있으면 좀 저희가 다시 한번 2탄에서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이 돼서 변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이제 아마도 곧 있으면은 저희가 3월에 대비한 전략도 또 영상 하나 새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